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시 반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그 이상은 회장을 제가 직접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분이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고 또 판사님이 궁금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상은 회장과 제가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 오늘은 어차피 증인이기 때문에 호칭을 증인으로 할 것이고 또 재판장께서 위증의 벌을 경고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이익이 있다면 그 진술 거부해도 된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증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증언 내용은 상당히 자세한 것이었고 결국은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이사들 선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연 8대1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고 0.2%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고 또 3배수의 법칙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그 자회사에 투자된 돈들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엄 변호사도 오늘 이제 법정에 온 사람은 LKB의 손 변호사가 왔고 엄 변호사는 왔지만 엄 변호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피고인별로 변호인들이 와서 신문을 했고 그래서 대부분 시간은 이제 제가 신문을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휴스텐코리아에 대해서 그 2014년 6월 5일 날 대은이라는 것을 만들어졌고 등기부상임은 최희섭 외에 4인이 산양산삼 만뿌리를 현물 출자해서 부평에 설된 사실을 아느냐 맞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증인이 2014년 7월 16일 전부 인수해서 대표이사 이상은, 이사 박성기, 정선숙, 김동호, 최상우 이렇게 했는데 대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원래 산양산삼을 설립 유통하는 회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1억 원 가량으로 인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상은 회장이 인수한 지분이 얼마냐? 100%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미미하다라고 했고 사실상 이상은 회장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농조합이었기 때문에 그냥 유통하는 사람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2014년 7월부터 휴스템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 2017년 9월까지 과연 무슨 일을 하셨냐? 무슨 일 했냐?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뭘 하셨냐? 그랬더니 된장, 간장, 고추장, 쌀, 보리 이런 것들을 유통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자, 그건 좋은데 그 명칭을 2017년 9월달에 바꾼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사업상 새로운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전통적 사업을 변경해서 하기 위해서 했다. 그 준비 과정은 잘 기억하세요.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즉 2019년 3월달 우리 손미 이사님 오시기 전까지 완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출자 지분 35%가 그냥 줬다라고 해서 사실 이 질문을 한 것은 여기에 이사분들 또 감사분들이 도장을 빌려줬다가 모든 것들은 이상은 회장께서 다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구속돼 있거나 법적 책임을 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 지분은 신고했냐, 등기부에 신고했는데 세무서에 신고했냐 그랬더니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만인 모용상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을 교부받았는데 이들에게 어떤 설명을 자세히 했냐라고 했더니 그냥 회사에 뭐 도움이 필요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용상에 대해서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뭐 그는 그 서울시청에서 특사경의 입장의 차이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다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았다 그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법인이 만들고 나서 제가 이 기사를 제시했어요. 선교사 300명 파송이 목표다. 응?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인용하신 그 기사를 제가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을 쓴 것으로 유명한데 수명이 긴 나무로 알려져 있다. 100가지 향기를 낸다. 그래서 근처에는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 영광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이다. 그래서 시더라고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여러분이 잘 아는 해피캣이 이 솔루션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저도 궁금하고 판사도 궁금하고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제시하면서 2014년도에 인수한 후에 2016년도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 완료했고 2018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준조합원을 모집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이 기사를 그대로 맞냐 했더니 맞다 그랬고 다만 회원은 2019년 3월 달에 모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더스 회원들은 정관상 준조합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준조합을 모집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수금 납입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준조합원들의 허락 없이 투자를 하고 마음대로 돈을 쓰면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원들이다. 그냥 서비스 이용자다. 조합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장이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는 정관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는 거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해피캐시가 8대2로 되고 여기서 보면 재테크가 쇼핑몰의 캐시가 뭐 8대2 되고 그 다음에 0.2%가 늘고 그 다음에 3배수로 자본 증시 되고 P2P가 되고 과연 이것이 어디서 생긴 거냐. 자, 첫째. 자, 8대2는 뭐냐. 0.2%는 뭐냐. 8대2에 대해서 이거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뭐 들었는 창조과학적 측면에서 얘기했다. 지구가 뭐 물이 80% 땅이 20몇 %다. 공기와 질소 얘기. 또 유대인의 월가에서 20%의 수익을 내고 80%는 맞을 낸다. 그래서 이거 영원히 이태리 또 수학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리로 숫자다. 그래서 성공 법칙이라고 해서 8대1을 했다. 좋습니다. 그럼 0.2는 뭐냐? 2년 동안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0.2%였다. 그러면 3배 법칙은 뭐냐? 원래는 2.6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 설계를 회장님 증인께서 직접 하셨냐 그랬더니 그렇게 본인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거는 자, 이 또 데이터를 7데이터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 7단계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기준은 금액 예를 들면 13만원, 65만원, 130만원, 650만원, 1300만원, 2600만원, 5200만원
이런 돈들의 기준점은 어떻게 언제 이걸 만드셨느냐 물어봤더니 그냥 뭐 본인이 생각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시더스 이 생태계 자 여기 시더스 이 전체 이 생태계에서 수익이 되는 것은 시더스 몰이 아니냐. 그리고 시더스 몰에서 단기 수익이 나오고 중기 및 단기 수익은 부동산, 식당, 투자 사업, 뭐 코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감소노치, 수산물 관련돼서 시더스 초밥, 뭐 농수축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코인도 되냐 했더니 민감한 문제라고 해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인을 얼마 정도 갖고 계시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중기, 장기 수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슈템의 사실상 출자 지분 100%는 회장님 증인 단독 아니냐 맞대요. 그 다음에 자회사들이 슈템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대여와 투자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뭐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회사의 설립 투자 과정에서 회장님 증인이 직접 뭐 이사회 결의한다든가 출자자 회의, 출자자 전원 총회 이런 것에 안건을 논의한 적 있냐 그랬더니 뭐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얘기는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다 그래서 언제 누구한테 전문가 자문을 얻었느냐라고 했더니 몇 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2월까지 롤업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해서 결정했냐 누가 결정했냐라고 여쭤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걸 제가 2019년도에 있었던 KBS에서 나오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 제보가 왔기 때문에 마법의 페이라고 하는 믿지 마세요. 마법의 페이. 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마법의 페이 뭐라고 돼 있어요. 8대2 80% 현금 가고 20% 이자 간다. 이 8대2 법칙이 이게 이 프로그램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0%를 사용하면 이것이 이자 지갑으로 돈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6배수로 이자 지갑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2019년도 6월부터 한 6개월간 똑같이 운영이 됐더라고요. 자본금의 3배수가 바로 어디 있어요? 6배수로 먼저 됐고 6배수가 6배로 되는 것이 이제 3배로 줄은 것이 지금 현재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0.2%가 이자에서 현금으로 다시 되는 이 방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대만에서 중국과 대만에는 대만과 중국어 말로 이렇게 돼 있죠. 대만의 이 말. 그래서 제가 혹시 대만인 모형상이 번역을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아시는 분네 시더스도 처음에 6배 했다 그러잖아요. 예? 이 6배 한 게 시더스가 처음에 6배 했대요. 그러면 너무나 똑같잖아요. 6배, 0.2배. 그 다음에 중국말 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늘 쓰는 용어서 블록체인 멤버십 플랫폼 비즈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젤 3라고 하는 문서를 날렸어요. 탈중앙식 P2P 무지 중요해요. 이게 이 블록체인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 바젤 3 세계 중앙 바젤 3 문서를 날렸고 그래 탈중앙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값 8대2 6배수 데이터값 블록체인
멤버십 플랫폼 비슷하게 하는 중국과 대만에서 유행한 이 마법의 페이인데, 우리 회장이 개발한 해피캐시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느냐, 해피캐시와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냐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요건 해피캐시와는 하이브리드로서 섞여 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알고리즘 중에 해피캡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디에 적용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알고리즘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해피캐시 앱은 실제로 누가 설계를 했고 만들었겠냐? 그랬더니 이상 회장께서 본인이 다이아그램, 그러니까 이 블록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해피캐시 앱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값을 현금이나 현금 인출, 쇼핑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최종 정상 과정까지 이게 전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뭐 한번 돌려봤다고 하는데 수작으로 했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독창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대만에서 또 중국에서 있던 마법의 페이를 차용한 것인지 제가 여쭤봤더니 이건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것은 이 해피캐시 이 시스템은 어쨌든 이런 아이템으로 2019년 3월부터 모든 걸 설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에서 우리 손미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시더스 몰이 이제 회원들이 모여지면서 2019년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몰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FSD와 이 시더스 시스템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FSD가 생기기 전에 이미 시스템에는 시더스 몰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존재했고 매출이 벌써 2억이 발생되고 있었던 차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스템이란 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20년 2월 달에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FSD가 갑이 되고요, 시스템이 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SD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시더물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코리아가 거기에 참여, 제휴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도 놀란 게 이 얘기예요. 마케팅 활동의 대가로 사이트를 통한 총 매출액 1000억이면 100억을 가는 거고 1점은 1000억이 가는 겁니다. 이 FSD로. 이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을 줘야 되는데 이 수익이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매출액의 10%, 특허권도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허권, 지적재산권,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FSD 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20년 2월 7일에 이렇게 이 서류를 만들었다고요. 업무 제휴 계약서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FS 대표이사 이승 저 친구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녀라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슈텐코리아에서 갑자기 FS를 바꿔서 자기 수익의 50%를 사실상 넘겨주고 FS의 지분도 99%, 100%가 이상은 회장 건데 이상은 회장 개인적으로 99% 가도록 하는 이 방식의 계약서를 만들도록 누가 결정했냐? 이제 이걸 물었습니다. 그
그다음에 여기 김재인지 이재인가 어떤 0.4% 가진 사람은 또 누구냐, 어떤 특수관계에 있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시더스몰의 특허권을 아들이 가지고, 예? FS가 가지고 왜 슈스템 건 아니라고 주장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FS 만들어서 시더스몰을 운영하도록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제가 강제로 빼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슈스템 코리아는 이상은입니다. FS도 이상은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누가 했냐, 이거 누구와 상의했냐고. FSD에 주겠다는 것을 시스템 법인의 어떤 이사, 출자자 총회한테 논의했냐, 준조합원한테 보고 다 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결정을 했냐,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셨나요? 제가 요거 먼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네. 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거 다 오케이인가요? 아니, 돈이 있어야 될까요? 수입이 있는 게 유일하게 시더스몰인데, 시더스몰의 대부분을 다 FS를 가져가고, FS는 또 이상은 회장 거라고 그러고, 특허권도 본인 거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결정은 누구입니까? 동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회장님이 근로는 여러분 거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 거냐 했더니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네요. 그래서 이게 동의했냐 안 했냐가 지금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범죄가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판사님도 이 한 게 지적권도 가고, 총 매출액의 10%이 뭐냐고. 아니, 여러분, 아니, 고기를 사 먹었어요. 100만 원치. 그 10%가 일로 가는 거예요. 10만 원이. 지금 오늘 법정에서 이상우 회장의 증언한 내용을 다음번에 제가 이 증인신문 내용을 그대로 조서가 만들어요. 법원에서 만드는 공적 문서가 증인신문한 조서입니다. 그 조서를 떼서 여러분한테 다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예. 이걸 누가 동의하냐고. 매출의 10%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물건 팔아서 10% 남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오늘 충격적인 증언 한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회장님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 누구랑 상의했냐 이거, 누구와 결정했냐 이거요. 돈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아니, 그럼 돈을 누가, 이 많은 수익 중에 그 돈을 왜 인출 안 시켜주냐 했더니 본부장이 인출 안 시킨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이 인출 안 시켜준다. 그래서 내가, 아니 거기 엄 변호사 매일 접견하는 변호사 있지 않냐, 그 사람 시켜서 오늘 당장이라도 출금하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재판장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혹시 본인이나 본인의 친족에게 형사처벌할 이유가 있으면 진술을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갑이 운영가, 여기 매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19년도에 매출이 있는데 왜 20년대에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예요. (2019년) 2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매출이 2억이 있었는데 그 이미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FST가 뭐냐 했더니 개발업체래요. 아니, 개발업체가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뭘 개발했다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단장 자르고 돈 인출하라고 지시하라고요. 엄변호사 시켜서. 예, 그 다음에 2019년부터 23년까지 슈스템 법인에 입금된 돈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1,000억가량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얼마가 되냐면 2조가 더 늘어서 3조가 넘습니다. 3조. 예, 3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더스몰, 따라서 FSD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랬더니 늘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자, 증인께서는 시더스몰로 발생한 FS 수익을 시스템으로 입금해 준 사실이 있냐? 없다 이거예요. 시더스몰은 시스템과 출자자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줬냐? 그래서 FS는 2023년 결산 과정에서 주주 배당, 주주해봐야 본인하고 아들이죠. 주주 배당을 어떻게 하려고 했고 얼마를 배당하려고 했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필 서신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상은 회장께서 자필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견 변호사 엄윤상 변호사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 맞냐? 맞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형식으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식으로 썼는데 평소 이렇게 준조합원들에게 신앙에 기초한 표현을 많이 하냐? 그랬더니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증인은 기존의 시스템의 시더스몰을 계승하여 사도행전 28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액츠 29몰이라고 하면서 옥중 경영을 선포했는데 시스템이 아닌 FSD에서 액츠 29몰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의 시더스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승계가 된다는 등 뭐라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제기했어요. 기존의 시더스 재산은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자산을 통해서 계속 재테크를 이루어 수익을 늘려가야 됩니다. 누구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더스의 모든 자산, FST, 특허권 이게 회원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뉴 마케팅 플랜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플랜은 기존의 플랜과 무슨 차이가 있냐?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마케팅 플랜과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방포법 위반의 소지를 낮췄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확실하냐? 명확하게 안전하다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고 다 얘기를 하고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해산 명령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그것이 농업은 자격이 없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손이사도 2003년, 2019년 3월부터 본부장으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공소장에 그 이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맞다. 그 다음에 본사에 외부 조직이 있지 않냐? 그래서 외부 조직에 월급을 200이나 300을 받을 뿐이지 실제로 이분들도 단장이나 본부장 역시 자기 플랫폼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특별한 수익이 없지 않느냐? 그건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본사 직원도 직원 중에 시스템 법인에 출자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갔고 얼마가 나갔고 또 그 회사에 다시 나간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 이사라든 박술래는 본사에 출근한 적도 없고 자리도 없었고 이사를 한 적도 없고 명함도 없고 그리고 다들 플랫폼장으로 호칭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회사의 자회사인 인베스트의 손팀을 넣어놓고 이 플랫폼에 신동 전 차장을 넣어놓고 전산 차장을 넣어놓고 이렇게 법인 자체의 직원들을 이렇게 다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분리해서 서로가 모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그리고 법인 자체의 직원은 누구냐 이거. 실제 아는 직원이 누구냐 그 시스템을. 그래서 여기 오늘 같이 재판받는 분들 중에 법인의 수익, 매출 규모, FST 관련된 아는 사람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이렇게 나가면서 계열사에 투자나 대여할 때 새로운 마케팅 플랜을 할 때 주주총회, 이사회, 출자자 총회 이런 거 하느냐 혼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례대로 얘기는 한다 하는데 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코인이 얼마 갖고 있냐? 코인 지금. 그래서 코인은 얼마냐? 이건 말할 수 없다. 좋습니다. 보유 자산이 8천에서 1조 정도라고 돼 있고 언제라도 선급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랬고, 그 다음에 구속한 직후에 바로 해피캐시 앱이 중단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자필 지시하면 되지 않느냐? 자금 인출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출자자들은 휴스템은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고 데이터이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얼버무려요. 그 다음에 증인이 소유한 FS 법인은 99.7% 하고 있는데 외부에 영업을 했던 본부장, 직원, 이사, 감사가 그 내용을 안 해야 모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편지를 FST로 이관하고 9단계를 5단계를 축소한 거였는데 이게 엄 변호사를 통해서 한 것인데 이거 이유가 뭐냐? 그건 제가 얘기했어요. 증인이 구속된 이후에 일주일에 4, 5번 접견 변호사인 엄영상 변호사를 통해 옥중에서 결제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손혜진, 손권철 등 핵심 경영진이 매일 일반 접견을 하면서 옥중 경영을 하고 계신데 왜 약속한 3달이 지난 상황에 모든 앱이 중단되고 자금이 왜 인출이 안 되냐? FS 자금은 왜 넣어주지 않느냐? 그리고 구속된 이후에 회장께서 보유한 자금, FS 자금을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넣어준 사실이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2023년 11월과 12월에 그 유명한 프로모션을 했는데 500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프로모션을 누가 결정했냐? 그 돈은 또 어디 가 있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장님이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계약서를 제가 이것은 LS2 2023년 여러분 삼성동 부동산에 소유한 데가 LSE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 당시에 삼성동 부동산과 동시에 의정부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역시 휴스템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23년 5월에 설립된 증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SE 인베스트먼트 이상은 투자죠. 가 의정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수익 분배 계약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또 충격적입니다. 또 여기 위에 보면 컨피덴셜이죠. 이건 보안이 필요하다. 6월 22일 체결됐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수익을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왜 이 법인에 급하게 이 회사를 만들었고 그 법인의 수익을 50대 50으로 또 나눕니다. 5대 5를 또 좋아합니다. 5대 5. 뭐 반반이 우리나라 50대 50이에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또 1년에 6천만 원을 또 줍니다. 유지보수, 용역보수예요.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관리해 준다고 6천만 원 달라 그래서 자 이런 계약을 누구랑 상의해서 했냐? 시스템 쪽에 누구랑 이사, 그 다음에 누구랑 상의해서 한 것이냐? 네? 누구와 상의했냐? 왜 그걸 보완을 했냐? 극비로 했냐? 극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6월 28일 이상은 그 다음에 최 이렇게 돼 있어요. 땡땡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체결된 거 맞냐 했더니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기에 한 삼성부동산도 똑같을 거고 의정부 똑같을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고가에 매입한 겁니다. 누구와 상의했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상은 회장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초등학교 후배. 그 다음에 LS 인베스트 법인에서 휴스템으로부터 삼성부동산과 의정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90억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 빌려주기로 한 결정을 누구와 했느냐. 또 법인을 매입하는데 또 5천만 원 또 드리는데 그 누구랑 상의했냐. 그리고 이 LS 인베스트 법인의 대표이사를 접견 변호사였던 엄윤상 변호사로 바꾼 사실이 있냐. 그때 맞대요. 그 왜 바꿨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속된 후에 박성희에게 자필 메모를 통해서 미입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이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파는 과정에 휴스템 누구와 상의했냐. 그리고 이 법인에 투자한 자회사 법인이 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 개냐. 그 다음에 자회사 중에 시더스 울산 웰빙 카페, 시더스 전주 웰빙 카페에 김인숙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데 휴스템과 관계없는 회사냐 뭐냐 물어봤더니 휴스템에서 시더스 인베스트먼트 돈이 갔고 그 돈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장께서 울산 웰빙 카페 오픈 시 시더스 자회사라고 얘기했는데 그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결국은 차입해 준 돈입니다. 그래서 울산과 전주 웰빙 카페는 휴스템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더스 롱제비티 같은 경우 휴스템의 100% 지분이 아니라 회장인 개인 지분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이것도 롱제비티가 되는 것 같아요. 롱제비티 오투맥스요. 이거는 또 이 물을 먹으면 50%가 회장님한테 가네요. 그리고 현재 FS 동업을 하고 있는 손혜진, 손권철, 이수용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벌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현재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미국 등에 한 200억 이상의 돈이 송금되어 있는데 송금한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걸 했어요. 구속된 이후에 12월 13일 날 구속된 이후에 휴스템 모든 앱과 쇼핑, 현금 지급이 중단되어 총 3조 원의 미수 입금액 중에 미수금이 한 1조 2천억에 이르는데 이래서 회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엄청난 경제적 압박으로 가정 파탄, 이혼 등으로 아우성인데 증인이 옥중에서 선수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뭘 강구하고 있냐 그랬더니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진 자산 중 현금, 코인 등 지급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을 해서 결국은 제가 궁금했고 여러분 궁금했던 것은 이 방판법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롤오브로 하는 부분은 한번 따질 만한데 문제는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은 한 10% 내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반은 또 FS도 다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석 달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다시 걷어서 여러분을 돈을 받아서 FSD를 한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FSD 자체가 이미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범죄라고 볼 것이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많이 같이 하는 분은 공범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손혜진 씨에 대해서 이분의 핵심적인 사람이고 이분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거기에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날뛸 수가 없다. 거기에 송건철이라는 분도 그렇고 이수용이라는 사람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기에 같이 하신 것은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결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따라갈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FSD를 오늘 해도 되냐 했더니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니래요. 근데 오늘 벌써 손해지나 이쪽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2차 사기죠. 자기 돈이 없는데 왜 2차 사기를 하냐 이거죠. 오늘 재판 결과 판사님이 다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상은 회장의 마지막 진술을 마치고 끝낼 수가 있는데 LKB에서 세 사람 증언을 한대요. 첫째, 회사 쪽 직원을 한 번 하겠대요. 그 다음에 물품을 제대로 공급한 사람 한 사람 더 해보겠대요. 세 번째, 회원 중에 아마 회원 중에 제일 유력한 것이 손혜원, 손건철, 손혜진 이런 사람 나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 5월 23일경에 하고 6월 초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6개월 내 조기 석방은 어렵습니다. 마치 마늘밭에 현금을 묻어둔 것처럼 반드시 그 숨겨진 자산이 곧 찾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 변호사가 오늘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방청을 잘 하고 왔는데 뭐라고 방송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있는 내용을 증언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오늘 증인신문한 조서를 법원에서 열람 복사해서 여러분한테 그대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S에서 여러분이 돈을 내서 그 돈을 갖고 가동한다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회장님이 먼저 돈을 내야 됩니다. 네, 신탁재산은 정리해서 여러분이 원하면 신탁재산은 매각을 하든 청산을 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전체의 일부에 되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오늘 재판 내용을 또 거짓말로 말을 바꿀 것 같아서 신문은 내가 했고 엄 변호사는 신문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방청한 건 윤회도 인정할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심지어 엄 변호사가 왔다 간지도 모를 정도예요. 내가 한 2시간 이상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그거는 좋게 한번 물었어요. 다시 가서 작년 8월 1일 롤업을 했는데 롤업을 폐지했어도 매출이 달라지지 않지 않느냐, 요 질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변론의 방향은 이게 그 실물 자산의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제가 따라하고, 그 다음에 롤업도 좀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데이터 롤업이다. 그건 LKB 하는 걸 제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나머지 이사나 우리 그 단장이나 본부장이나 또 트리플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처벌받는 분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분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나 집행유예를 해달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 얘기 다 이제 아셨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